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행준입니다. 전 시간에 문화철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짧은 시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지만 제가 문화철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분절되는 지점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좀 일상적인 우리의 용어 사용법과 좀 다른 어떤 섬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고맙게도 어떤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으면 충실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은 저희 E클래스의 쪽지랄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해명하는 그런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서 서로 공유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수님께서 문화철학이라는 단어 속 문화와 철학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들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특히 문화와 철학을 구분하며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자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인간의 삶의 양식과 관련된 것이며 철학은 존재나 신, 이성의 근거 등과 같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철학이라는 과목 혹은 영역을 만들고 철학을 탐구하며 지혜를 추구하고 생각하는 철학 그 자체의 행위는 문화의 영역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은 어차피 인간에 관련된 학문의 영역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철학도 문화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철학 자체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영역인지라 철학도 문화라는 큰 범위 안에 포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 활동 중에서도 성서를 만들어내어 신의 행적을 기록하고 묵상이나 수행 등을 통해 신의 말씀을 갈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종교 활동은 철학의 영역이 되는 것인지 단지 문화의 영역으로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두 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철학도 어차피 인간이 만드는 건데 철학은 문화의 한 영역이 아니냐, 그리고 문화와 철학이 어떤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도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 종이라는 것은 종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치 형태의 건축물에서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 그리고 그 돌을 뺐을 때 이 아치 형태, 그러니까 중앙으로 중앙으로 힘을 받고 서로 다 중앙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 빠지지 않는 이 아치 형태의 돌을 가운데에서 딱 막아주는, 마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석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마룻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든 정신적이고 문화적 활동의 어떤 정점에 있는 마룻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종교도 어떤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 활동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것이 철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길게 답변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철학은 문화의 한 영역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정신활동 혹은 또 다른 많은 물질적 활동들을 구별할 때 그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한때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할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 점점 새롭게 인간의 정신의 역사가 분화되고 발전하면서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점들이 등장하면 좀 더 섬세하게 쓰고 또 섬세하게 쓰고 계속 그렇게 섬세하게 쓰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계속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와 철학 혹은 문화와 종교 혹은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 서로 대립하는 측면과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측면들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정신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것만 포기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문화는 철학을 포함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양자가 서로 대등하고 대립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철학을 이해할 때는 역시 이렇게 대립하는 측면, 그러니까 문화와 철학이 대립하는 측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전통적으로 문화는 학문, 종교, 예술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문, 종교, 예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철학은 학문의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철학은 문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역이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철학이 대립하는 맥락에서 또는 문화 철학이 최동하는 시점에서 보면, 강의에서 말한 대로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 인간의 삶을 크게 개선하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지점에서 등장한 철학의 분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철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산물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문화와 마찬가지로 철학과 종교도 인간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 이외의 다른 무엇을 위해 또는 다른 무엇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 형성한 것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철학은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존재, 신, 이성에 근거를 둔 인간이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을 설정해 두고 또 그로부터 파생하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것, 활동,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도 인간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화가 인간 활동인 점과 유사성이 있지만, 문화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형성한 것, 또 철학은 혹은 종교는 신이나 존재, 이성에 근거를 둔, 그래서 인간보다 높은 차원의 무엇을 설정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혹은 우리 인간들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 이외에 다른 무엇, 그래서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이외에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혹은 더 근거를 이루는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이 때로는 존재, 때로는 신, 때로는 이성이라고 설정되었는데, 그것을 전제에 두고 인간의 삶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두 번째 사람이고요. 첫 번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일단 가로치고, 혹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인간이 잘 살아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주의도 어떤 신을 설정해 둔 게 아니라 일단 신을 가로치고, 또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면서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겠다는 희망, 또 동시에 인간이 치른 전쟁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제가 예시 들었던 한국전쟁들을 예시로 들면서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하면 안 되겠다는 반성,
그래서 인간보다 상위에 혹은 근본적인 무엇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만, 인간의 산물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문화철학의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생각, 이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자는 현대적 의미에서 문화 혹은 문화철학의 관점을 대변하고요. 후자는 전통적 의미에서 문화 혹은 철학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철학이 신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종교는 철학의 영역인가? 라고 했는데 철학이 신을 근거로 삼는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신은 첫째,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 그래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다신적 세계관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중세 기독교인들의 신을 의미했습니다. 전자는 신화를 중심으로 한 신적 세계관에서 철학이 발화하는 시점으로 신은 존재 또는 이데아와 호환 개념입니다. 후자는 기독교 신학이 고대 그리스, 특히 플라톤의 합리적 철학 체계에 기독교 교리를 덮어씌워 교리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은 신학의 한여였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적 세계관, 다신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해서 혹은 또 그에서 분리돼서 뭔가 신이나 존재나 이데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되면서 이제 중세 기독교 세계가 되면서 중세 기독교의 세계가 다소 비합리적 믿음을 강요할 뿐 합리적 세계 설명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 설명 방식을 중세 기독교에 덮어 씌워서 고대 그리스의 어떤 합리적 설명 방식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결합시킨 것이 중세의 신학이고 또 거기에 복무하는 철학이 종교 철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종교의 신여였던 것이죠. 그러니 철학이 신을 근거로 삼았다고 해서 종교가 철학의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철학은 신을 근거로 삼는다고 해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면 종교는 합리적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합리와 무관한 믿음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양자의 문화와 철학의 관계, 또 근본적인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철학과 종교의 유사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철학이 문화와 대립하는 측면, 그리고 종교와 철학이 서로 근본적인 것을 다루더라도 그 방법론이 철학은 합리적인 것, 종교는 어떤 비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섬세하게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혹은 전통적 의미에서 문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화에서 중요한 사람은 다수일까요? 아니면 소수 엘리트일까요? 당연히 헤겔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는 한 명이 혹은 소수가 자유로웠던 것에서 다수가 혹은 만인이 자유로운 것으로 발전되어 온 정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화 개념이 정립된 시기에는 문화에서 중요한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피지배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종교, 예술을 문화가 포괄하고 있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졌고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문화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전제에 놓고 보면 현대의 시점에는 전통적인 문화 개념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상황,
그래서 만인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상황으로 집안이 어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학은 그 인간의 산물인 문화를 반성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이런 만인이 자유롭고 또 만인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어떤 욕구 조작의 문제랄지, 어떤 자본주의가 문화를 상품화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소수의 엘리트가 문화의 주체일 때에 형성된 예술 종교 철학이 문화에 포괄되는 그런 종류의 구분법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 혹은 만인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명해주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할 때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열어줄 수도 있고, 동시에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에게 지옥을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문화철학 강의를 통해서 이런 집안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은 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게 하나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세계의 환경 혹은 물질적 기반, 기술적 환경, 정신적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측면에 따라서 어떤 개념판을 들이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전통적인 문화가 예술 종교 철학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판을 가져다 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와 철학이 서로 대립하고 또 철학이 인간의 산물인 문화를 인간을 중심적으로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건지,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맞는 개념판을 주고 그 개념판 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지금 상황과 맥락에 맞게 채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의 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방식의 판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